오늘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글로우 레더백, 그 중에서도 크로스백, 제가 블랙하고 실버 컬러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컬러 추가를 두 가지를 해서 보시는 브론즈 컬러와 로즈 골드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뿐만 아니라 어떤 실을 사용할 때 어떤 부자재를 쓰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조합은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길기 때문에 인트로 설명이 끝나면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거 화면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블랙 컬러가 몇 시간 만에 이제 품절이 된 것도 조금 이슈가 됐지만 또 스웨이드 안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금 팁을 드리면 가장 좋은 거는 실 컬러와 안감 컬러가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상으로는 예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컬러를 쓴다고 해서 얘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걸 걱정하시냐면 이 안감에 있는 컬러가 겉으로 이렇게 비춰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비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한 색상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 스웨이드 안감 비슷한 걸로 하나 쓰시면 되지만 여러 가지 컬러를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컬러에 맞춰서 스웨이드 안감을 다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무난한 그냥 컬러를 가지고 컬러와 상관없이 안감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컬러로 만들어 보니까 그 중에서 실버하고 로즈 골드는 지금 약간 추운 계절에는 조금 컬러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컬러는 너무 예쁜데 이 두 가지 컬러에서 느껴지는 약간 아이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가지 컬러는 여름에 들면 참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버랑 이 로즈 골드는 다른 컬러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실 편차가 있습니다. 망뜨개를 할 때 실을 너무 길게 잡아서 하실 경우에 이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이 다른 실은 없는데 이 두 가지 컬러 실에서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잡고 하시면은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다가 풀러서 조금 이게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실을 재탕하지 마시고 새로운 실을 가져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보시는 키링은 망뜨개로 만든 키링입니다. 아주 생소하고 신선하시죠? 망뜨개로도 이렇게 예쁜 키링을 만들 수 있고, 요거는 글로우 레더백 혹은 지갑을 만들고 여분이 있을 겁니다. 망도 남을 거고 실도 조금 남을 거예요. 이 키링을 하나 만드는데 실이 6m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서 남는 실 가지고 1개 혹은 2개, 뭐 많게는 3, 4개까지 만드실 수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제가 패키지를 오픈을 해드리지는 않고 그냥 원래 글로우 레더백 안에 있는 상세 페이지에 얘 내용이 담길 겁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자재는 키링이니까 요 키링, 이 부자재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핸드메이드 라벨을 썼는데요. 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안에도 예쁩니다. 요 상태도 이쁘죠. 해도 이쁘고 안에도 이쁘고. 요거는 선택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고, 없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별도로 세비로 가서 구매를 하시진 마시고 다른 실 하실 때 겸해서 그냥 얘를 부자재만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선물같이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투리실도 이렇게 알뜰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지갑 있죠? 이렇게 지퍼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껴서 이렇게 같이 쓰셔도 되고, 가방 같은 데다가 레이어드 하셔도 돼요. 가방 옆에 이렇게 디링 있죠? 디링. 디링에다가 이렇게 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껴서 사용하셔도 되고, 조금 더 유니크하게 하시려면 가방줄에다 걸어도 예쁩니다. 이렇게 가방줄 같은 데다가 얘를 걸어서 딱 이렇게 쓰셔도 예뻐요. 지금 보시는 글로우 레더백은 조금 만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가방이고, 망뜨개와 코바늘을 결합을 해서 만드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질문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방 사이즈를 늘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가방이 가장 큰 사이즈의 크로스백인데요. 자, 이거보다 더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크로스 스타일의 지퍼를 단다는 가정하에, 자, 이 지퍼가 30cm 지퍼입니다. 근데 이 30cm 지퍼를 달 수 있는 최대 사이즈로 제가 이미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리면 맞는 지퍼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고, 자, 이제 크로스백이 아닌 추후에 제가 후속 작품으로는 지금 토트백이 나갈지 숄더백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가방은 후속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면 짧은뜨기 할 때 너울이 져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이 짧은뜨기 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 위에 있는 V코를 너무 크게 잡았거나 아니면 손땀이 클 경우에 약간 너울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바늘을 바꿔서, 자, 본 영상에서는 6호 3.5mm를 썼지만 5호 3mm로 바꾸시면 바로 개선이 될 겁니다. 자, 손땀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이렇게 개선이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가장 현명한 게 바늘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옆면에서 너울이 심하게 진다 하시는 분들은 바늘을 줄여서 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디서 구매하나요? 자, 의외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세비하고 일을 하고 있고, 자, 지금 가방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 패키지가 자, 세비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앱스토어에 가서 세비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네이버 가서 세비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그 안에 저의 모든 작품이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저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는데, 자, 제가 발송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비라는 회사에서 발송이 되고 있어요. 코바늘로만 가방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코바늘로만 가방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크로스오버, 왜 두 가지 공예를 결합을 했냐면, 자, 얘가 코바늘로만 만들 때 손땀 난이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난이도가 될 거예요. 이게 손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그런 힘든 점을 조금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망뜨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실제로 짧은뜨기를 한 5코만 잡아서 한 3단만 떠보세요. 자, 느낌이 아주 남다르고 색다르실 겁니다. 조금 손땀 난이도가 있는 실이라 그렇습니다. 자, 짤막하게 Q&A 시간 가져봤고요. 자, 제 인트로 설명이 끝나면, 자, 뒤에 바로 나오는 거는 컬러별로 어떤 부자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화면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만들기는 이 키링 영상이 나올 겁니다. 키링 만드는 영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지퍼 달기 어렵다고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조금 많았는데요. 자, 지퍼는 사실 왕도가 없고, 어려워하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퍼를 다는 이유는 지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용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지만 지퍼를 달면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떻게 하면 지퍼를 조금 더 이번에 쉽게 다룰까? 자, 막 생각을 해서 하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뒤에 영상에 키링 영상 끝나면 뒤에 나올 건데요. 자, 요거는 말로 막 설명을 해드리기는 내용이 길고, 자,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영상 보시고 지퍼를 다시면, 자, 지금 난이도가 100이라고 하면 한 70%는 가감이 될 겁니다. 네, 많이 쉬워질 거예요. 자, 그 영상 보시고 지금 지퍼 어려 하시는 분들은 보고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가는 영상이 2023년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항상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내년에도 좋은 작품으로 늘 꾸준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망뜨개로 예쁜 하트 키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물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우리가 가방 만들고 남은 자투리 실이 필요한데, 자, 글로우 레더얀입니다. 얘가 한 6m 정도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재로는 이렇게 생긴 키링과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 자, 키링으로 써야 되니까 요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핸드메이드 라벨은 선택입니다. 없어도 하트 모양은 예쁘게 나와요. 자, 이 두 가지 부자재는 세비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렇게 생긴 망이 필요한데, 이 망이 원래는 엄청 큰 망인데, 자, 우리가 가방이랑 지갑을 만들고 여분의 지금 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얘가 4mm 망이에요. 자, 세비에 가시면 3mm도 있고 4mm도 있는데 3mm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얘가 실이 잘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4mm를 쓰셔야 되고, 자, 4mm라는 거는 이 네모 한 칸에 가로, 세로가 4mm, 4mm라는 뜻입니다. 꼭 4mm 망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늘은 자, 망뜨개 전용 돗바늘, 그 다음에 코바늘은 모사용 5호 3mm 바늘, 그 다음에 사인펜, 가위. 자, 요렇게 있으시면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자,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망을 잘라줘야 됩니다. 요 망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분의 망이 남아있는데, 자, 이렇게 매끈하게 한쪽을 조금 잘라 놓으세요. 잘라 놓고, 자, 여기 밑에서부터 망을 카운팅을 합니다. 1, 2, 3, 4, 5, 6. 자, 6번째 칸. 자, 6번째 칸,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자, 1, 2, 3, 4, 5, 6. 6번째,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또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번째. 1, 2, 3, 4, 5, 6. 6번째,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까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1, 2, 3, 4, 5, 6, 6번째, 7번째, 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자, 지금 여기서도 6번째에다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6번째, 7번째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위로 가고, 또 왼쪽으로 하나, 둘 갑니다. 자, 여기 보이는 대각선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칸에다가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다시. 자, 6번째, 7번째 오른쪽에다가 해놨죠. 한 칸, 두 칸 위로 가고,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간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사각형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표시가 됐는데, 자, 그 다음, 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위에다 표시해 놨는데, 자, 여기서, 자, 여기 다음부터 하나, 둘 갑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 둘 와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내려와서 여기. 자, 그 다음에는, 자, 얘를 기준으로 갑니다. 얘를 기준으로, 자, 여기 색칠 안 된대. 하나, 둘, 셋 띄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얘를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띄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에다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얘를 기준으로 갑니다. 얘를 기준으로 1, 2, 3, 4, 5, 6. 자, 여기 표시된 데에서부터예요. 1, 2, 3, 4, 5, 6. 여섯 번째 가고, 다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그럼 여기죠. 여기 왼쪽. 그 다음에 그 위에 7번째까지. 그러면 얘랑 이렇게 대칭이 되게 마주보게 됩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자, 얘부터 세는 거예요. 자, 얘는 여기서부터 했을 때 1, 2, 3, 4, 5, 6. 자, 여섯 번째 있었고, 자, 얘부터 다시 세서 1, 2, 3, 4, 5, 6. 자, 또 위로 6칸 가면 이 자리입니다. 1, 2, 3, 4, 5, 6. 자, 여기 왼쪽, 그 다음에 7번째 왼쪽까지 요렇게 해놓으시면, 자, 요 모양대로 이제 잘라줄 거예요. 맨 처음에만 요렇게 그려서 하고, 그 다음에는,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 대고 그려서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하트 만드실 때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봐주시고, 자,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여기 여섯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선 좀 화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표시돼 있는데, 자, 여기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면 돼요. 자, 여기서 대각선이라는 거는 자,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잘라주는데 망이 잘리지 않게,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망이 잘리지 않게라는 거는 잘랐을 때, 자, 여기 부분이 잘려서 이렇게 바늘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자, 얘를 기준, 하나, 둘, 얘 기준에서 이제 여기까지 또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 자, 대각선이라는 거는,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가면 돼요. 가장자리 잘리지 않게 요렇게 잘라줍니다.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저는 이쪽이 조금 지워졌는데,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잘라줄게요. 자, 요렇게 됐고, 또 얘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 자, 요렇게 잘라주면 돼요. 요렇게. 그럼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옆에 또 잘라줍니다. 두 칸. 자, 이렇게 잘라줬고, 자, 그 다음, 자, 얘 여기다가 표시해 놨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쭉 잘라주면 돼요. 그럼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표시해 놓은 데 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거 빼고, 그 다음, 하나, 둘 했을 때 이 자리입니다. 자, 요거 두 개 빼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했을 때 요 자리. 자, 여기도 대각선으로 잘라주는데, 자르는 부분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잘라줍니다. 자, 요렇게 잘라줬고, 자, 요렇게 잘라줬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여기 가장자리가 다 뚫리지 않게 지금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가장자리. 자, 여기 가장자리 잘 안전하게 돼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자, 얘가 키링 하나 만들 때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냥 얘를 대면 됩니다. 얘를 대고 그냥 잘라주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표시해놨던 부분 그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대고 여기, 그다음에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요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자, 요대로 또 잘라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방금 자른 방법대로 그대로 해서, 자, 사이드 쪽 망이 잘려나가지 않게 해서 얘를 잘라줍니다. 자, 네트망을 잘라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두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글로우 얀을 가지고 오는데, 자, 맨 처음에는 1m 10cm 정도 필요합니다. 자, 너무 이게 짧게 되면 중간에 이어야 되고 이러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줄자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한 1m 10cm 정도가 되게 이렇게 실을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망뜨개 전용 돗바늘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자, 이걸 가지고 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가로를 이렇게 해줄 건데, 얘는 모양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깔아줘서 볼륨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가로로 한번 깔아주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 여기 제일 밑에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가고, 자, 여기서 바로 왼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얘를 기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나. 자, 여기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앞면이 되는 거는 이 네트망도, 자, 여기는 매끈한데 이쪽은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한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얘를 정면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매끈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매끈해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우둘두둘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기가 바깥쪽으로 오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쭉 끌어옵니다. 자, 실은
나머지 꼬리실은 한 요만큼만 남겨놓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한 칸 건너고, 자, 한 칸 건너고, 그 다음 가서 쭉 통과시켜줍니다. 자, 망뜨기 할 때 요지는 이렇게 겉쪽으로 이렇게 안감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요지예요. 자,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실의 겉면만, 반짝이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얘를 기준으로 대각선 옆에, 자, 얘 기준으로 대각선. 이쪽으로 갑니다. 가서, 자, 실을 쭉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칸 건너고, 네 번째 칸에다가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자, 이런 거는 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얘를 기준으로 또 대각선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하트가 이렇게 돼요. 자, 얘를 기준으로 대각선 한 칸 위가 되는 거예요. 하트를 똑바로 놨을 때는, 자, 얘를 기준으로 대각선 한 칸 위, 대각선 한 칸 위. 자, 여기에 바늘을 넣고 쭉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개 건너고 5번째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를 기준으로 대각선 한 칸 위, 여기로 갑니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고, 자, 그 다음 1, 2, 3, 4, 5, 6, 7 건너고 8번째, 1, 2, 3, 4, 5, 6, 7 건너고 8번째.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얘를 기준으로 바로 한 칸 위. 또 7개를 건너면, 자, 얘랑 같은 선상, 얘 이쪽으로 바늘이 들어가게 됩니다. 1, 2, 3, 4, 5, 6, 7, 8번째.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하트 여기 끝부분, 지금 여기 한 칸, 두 칸 있죠? 아래쪽으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위로 올라가요. 자, 요렇게 됐고. 자, 그 다음은 쉽습니다. 자, 요렇게 맨 끝에, 그 다음 맨 끝에, 요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자, 그 다음 이쪽에. 자, 얘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얘가 헐거워서 모양이 예쁘지 않고요. 적당한 텐션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망이 휠 정도로 텐션을 주시면 안 되고 적당한 긴장감만 있게끔 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막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만 텐션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쪽. 양 끝으로 계속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되고 실은 겉면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텐션감.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가 안 돼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얘를 딱 쏠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색이 바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튼 좋지 않아요. 딱 적당한 텐션감. 자, 이렇게 당겼을 때 바늘 넣었을 때 이 정도 되는 정도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바늘에서 빠지면 다시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 위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양 끝으로 위아래로 양 끝에다가 양 끝에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은 이 가로줄이 지금 가리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다 바늘을 넣고 쭉 빼줍니다. 이렇게 뒤집히면 안 돼요.
그런 건 손으로 잡아서 실을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자, 하트 거의 반 채워졌고, 이제 똑같이 타고, 이제 끝까지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왔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해주면 딱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뒤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뒷면입니다. 자, 여기 사이로 얘를 간통을 시켜서 꼬리실을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실 잘라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을 90cm를 잘라줍니다. 실을 90cm 밑으로 자르면 안 돼요. 90cm 이상은 관계가 없으나 90cm 밑으로 잘라주면 중간에 실이 모자랄 수 있어요. 자,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실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자, 이 실을 얇게 쓸 거예요. 지금 글로우 레더 지갑하고 지금 가방 만드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안쪽을 바라보고 실을 반으로 이렇게 쭉 잘라줍니다. 막 이 자로 잰 듯 양쪽이 꼭 똑같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감으로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서 90cm의 실을 반으로 잘라서 얇은 줄을 만들어줍니다. 10cm의 실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얇은 줄 2줄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2개가 되죠. 하나는 잘 놔두시고 이따가 또 써야 됩니다. 얘는 지금 얘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를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볼륨감 있으면서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 때 지금 여기 남은 거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일단 겉면 쪽 놓고 보시고, 자, 안쪽 면은 이렇게 선이 조금 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일자로 안 올라가고 좀 휘어 있고, 자, 겉면은 보시면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갑니다. 얘가 겉면이에요. 자, 얘 잘라놓은 거를 쭉 당겨줍니다. 힘차게 한번 쭉 당겨주면 실이 도루룩 말리면서 패브릭 얀, 얇은 패브릭 얀처럼 얘가 변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루룩 말린 거 보이시죠? 자, 힘차게 한 번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코바늘 5호 3mm 가지고 와서, 자, 얘 겉면 쪽에 놓고, 자, 여기 제일 밑에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여기 3번째 갈게요. 자, 여기 3번째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자, 꼬리실 한 10cm 남겨 놓습니다. 실을 끌고 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칸으로 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빼뜨기 하는데, 자, 빼뜨기에서 항상 타이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실을 끌고 온 이 길이가 바늘이 한 3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가 적당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 자, 얘랑 실을 끌고 왔을 때 지금 끌고 온 길이랑 얘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빼뜨기. 자, 얘도 이 실의 안쪽이 보이게 해주면 안 되고 겉면만 이렇게 보이게끔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빨리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해줍니다. 빼뜨기. 자, 또 그 다음 칸 가서 얘랑 길이 맞춰주는 거고 얘 길이는 바늘이 3개는 들어가는 정도여야지 돼요. 그 다음에 빼뜨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계속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도 자, 실 길이 맞춰주고 빼뜨기. 자, 그 다음에도 실 길이 맞춰주고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쭉 빼뜨기를 가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지금 마지막 한 군데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일로 가서 똑같이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실 15cm만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얘를 쭉 빼줍니다. 자, 실 쭉 빼줬고요. 자, 돗바늘에 연결해서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해줬던 데 있어요. 자, 일로 나왔죠. 여기 V가 있는데 이 V 두 줄 밑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 쭉 빼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실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실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갔어요. 여기서 실이 나와서 요렇게 밑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 빼뜨기 해준 V코 중앙으로 바늘을 넣고 뒤에 보면 이렇게 네트 구멍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돗바늘로 이렇게 마무리감으로 이렇게 빼뜨기를 해줬는데 자, 얘의 단도 다른 거와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뒤에 꼬리실이 만날 거예요. 한 번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자, 여기 뒤쪽으로 해서 실을 숨겨줍니다. 자, 여기 뒷면은 안 보일 거예요. 자, 이쪽이 막 뒷면, 이 실의 뒷면이 나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겉쪽만 예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넣어줘요. 자, 이렇게 됐고 실을 잘라줍니다. 여기가 뒷면인데 뒷면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막 조금 지저분해도 관계가 없고 여기 겉에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 한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똑같이 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하나 더 잘라놓은 거 있죠? 자, 이렇게 똑같이 하나 저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자, 안쪽과 안쪽이 마주보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실로 자, 얘를 한 번씩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쭉 감아줄 거예요. 자, 여기서 필요한 양은 60cm 정도 필요합니다. 60cm 미만이 되면 실이 중간에 모자르면 좀 낭패예요. 자, 이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안 이뻐지니까 자, 60cm 이상으로 실을 좀 잘라주세요. 자, 최소가 60cm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줬고 자, 얘를 해줄 때는 자, 돗바늘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코바늘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자, 기준은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이렇게 V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얘가 처음 1, 2, 3. 자, 그럼 여기죠. 자, 일단 돗바늘로 표시해 놓을게요. 자, 여기고. 자, 뒤에도 보면 제일 밑에 이렇게 V 돼 있죠. 자, 얘부터 1, 2, 3. 그러면 얘랑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V 있는데 여기 사이드 쪽에 있는 한 줄만 잡고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V코 있는 중앙으로 바늘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표시해 놓고 바늘을 동일한 위치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냥 실을 가지고 옵니다. 요거는 얇은 실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두께의 실입니다. 자, 꼬리실 10cm 남겨놓고 얘를 쭉 통과시키는데 이 두 가닥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통과시킵니다. 자, 여기 한 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 한 줄 통과시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쭉 빼줍니다. 자, 이 과정은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조금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뒤에 10cm 정도 남겨놓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아서 이제 그 다음 코, 자, 그 다음은 얘랑 얘죠. 자, 이제 차례대로 대칭 맞춰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실이 이렇게 다시 뒤쪽으로 가서 또 앞으로 끌어옵니다. 통과, 그다음에 통과. 자, 해서 또 쭉 끌고 오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안감이 보이면 안 됩니다. 겉면만, 실의 겉면만 보일 수 있게 딱 이렇게 잡아주는데, 자, 얘를 너무 타이트하게 붙이면 얘가 벌어지면서 안에 네트 구멍이 보여요. 그래서 적당한 폭이 조금 있어줘야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지 마세요. 자, 얘가 이 지금 V코가 너무 많이 안 당겨지는 수준까지만 해주셔야 되고, 실의 겉면만 보이게 이렇게 실을 좀 잡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자, 그 다음 뒤에는 여기. 자, 대칭 맞춰서 한 코씩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 넣어주고 앞에 거 먼저 통과, 그 다음 통과 해서 손으로 실을 쭉 빼줍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도 자, 뒤에 것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통과, 통과 해주고 손으로 실을 쭉 빼줍니다. 자, 어느 정도 폭이 조금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얘를 너무 이렇게 당겨주시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안에 보기 싫은 게 다 보이게 돼요. 자, 걔가 그렇게 되지 않는 선까지만 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바늘 요렇게 넣어줬고요. 통과, 통과 해서 쭉 해줍니다. 쭉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이 여기 한 줄, 뒤에 한 줄. 자, 요렇게 잡아진 거예요. 자, 겉면만 보이게 실을 잘 넘겨주시고 또 통과, 통과 해줍니다. 이 과정을 조금 꼼꼼하게 천천히 해주셔야지 마무리감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뒤로 1대1로 이렇게 잡아서 쭉 이렇게, 자, 옆면 보시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은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1로 실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까지 하고 저랑 마무리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를 잡아서 1대1로 V코 대칭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쭉 해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 코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자, 앞에도 한 코가 남았고, 자, 뒤에도 한 코가 남았습니다. 지금 쭉 해서 왔는데, 자, 뒤에는 2코 남거나, 앞에는 2코 남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코수가 안 맞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중간에, 앞이나 뒤에 중에 한 코를 건넜거나, 중복을 하였거나, 그런 경우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시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거를, 이게 대칭이 안 맞으면 이게 하트가 이렇게 틀어져요. 모양이 안 예쁘니까 다시 해주시는 게 좋고, 자, 실은 이렇게 계속 마찰력을 주면은, 자, 요런 실들은 살짝 벗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버하고 이 로즈 골드가 조금 그런 벗겨지는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풀으시고 다시 하실 때는 실을 재탕하지 마시고, 새로운 실을 잘라서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남았어요. 앞뒤로 잡아서 쭉 통과시켜주고, 자, 마지막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봤을 때 이 플라스틱 네트도 보이지 않고, 딱 이렇게 깔끔하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실을 어디로 보내줘야 되냐면, 지금 여기 꼬리실 달려있는 맨 처음에 생긴 요 꼬리실, 자, 여기 한 줄 여기 잡아서, 자, 보내주고요. 자, 여기서 실을 15cm만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보내줬죠? 그럼 이게 실이 이렇게 맞나요? 자, 그 밑에 이렇게 한 줄이 있습니다. 요 밑에 한 줄에다가 이 2줄을 다 보내줍니다. 자, 한꺼번에는 통과가 어렵고 한 줄씩 잡아서 자, 얘도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됐는데, 요 지금 꼬리실을 한 줄씩 잡아서 돗바늘에 연결을 해준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감춰줍니다. 근데 얘도 겉면으로 나오는 거라서 꼬리실 감출 때 가장 티 안 나게 너무 애써서 많이 감춰주실 필요 없어요. 이쪽이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벌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실을 이렇게 펴주고요. 자, 이쪽도 감춰줍니다. 자, 어느 쪽에 해서 티가 안 날지 보시고 저는 일로 가주겠습니다.
꼬리실 감춰주고 이렇게 꼬리실 때문에 얘가 젖혀지는 부분이 있으면 손으로 잘 펴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짠 하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키링 가지고 와서 여기 제일 작은 여기 고리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오픈형 고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하트 여기 제일 밑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 한 줄을 잡아줍니다. 자, 돗바늘로 자, 이렇게 해서 공간 설정, 이게 달아야 되는 부분을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걸어줍니다.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 빼주면 짠 하고 이렇게 걸어졌고, 자, 여기에는 뭐 키 같은 거 걸으셔도 되고 필요한 거 걸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가방에다가 할 때 여기 딱 연결고리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금속 라벨 그냥 사실 요렇게만 해도 예뻐요. 자, 굳이 금속 라벨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요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네, 금속 라벨 하실 분들은 자, 이 핸드메이드 금속 라벨은 이 꼬발 같은 게 지금 4개가 있죠. 자, 안에 있는 꼬발은 쓸 게 아니라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최대한 판판하게. 얘가 이렇게 딱 마주치게 있으면 뜰 수 있으니까 살짝 마주치지 않게 이렇게 최대한 판판하게 이렇게 얘는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을 이렇게 제쳐줍니다. 해주고, 자, 여기 센터 부분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 지금 맨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 둘, 셋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줄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젤 사이드 한 줄, 두 줄, 세 줄, 여기 세 줄 밑으로 얘를 보내줍니다. 자, 여기 젖히면은 가로줄 한 부분 있잖아요. 그 밑에까지는 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 지금 여기 세로줄 돼 있는 쪽으로만 밑에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깔아주시면 자, 완전 얘가 딱딱하게 고정이 되지는 않고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데, 자, 여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 글루건을 좀 싸서 고정을 시켜주셔도 되는데, 자, 이 상태로 놔둬도 얘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얘를 이 망에다가 딱 꽂을 수는 없어요. 두께감도 있어서. 딱 요렇게만 해주셔도 안정감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뜨개로 만드는 키링. 자, 조금 독특하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키링은.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자투리 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키링도 만들어 봤고요. 자, 얘를 가방에다가 레이어드해서 하시면 또 예뻐요. 자, 이것도 취향인데, 자, 이렇게 지갑에다가 저는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자, 얘를 어디다 걸어주냐면, 여기 지퍼 있잖아요. 여기 지퍼 있는데, 요런 데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걸어서, 자, 예쁘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가방에다가도 해줘도 되는데, 자, 브론즈를 키링을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D링 있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걸어줘도 되고, 딱 유니크하게 하시려면 가방줄 있는 데 있죠? 가방줄 있는 데다가 이렇게 걸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걸어서 메고 다니실 때 약간 장식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데다가 이렇게 남은 짜투리실까지 활용을 해서 예쁘게 해주시면 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망뜨개로 예쁜 키링 만들어 봤어요. 자, 조금 더 지퍼를 쉽게 다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 한쪽은 지금 지퍼를 달아놨습니다. 자,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스웨이드 안감을 쓰잖아요. 자, 지퍼에다가 스웨이드 안감을 붙여서 먼저 이렇게 얘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 위에다가 바느질을 하면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바느질이 쉬워지면서 다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일단은 지퍼를 준비를 해주고 저는 손오공 지퍼 베이지를 써서 이 로즈 골드에다 달아줄 거예요. 자, 저는 한쪽을 달아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퍼를 일단 가지고 와서, 자, 얘가 겉쪽이 되는 거고 얘가 안쪽이 되는 거죠. 자, 안쪽 면에 안쪽이라는 표시를 조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건 밝은 색이라 이렇게 연필로 해도 되지만 진한 색 하시는 분들은 표시가 나는 컬러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끝에 쪽에 중간에 그냥 아무데나, 자, 요렇게 여기가 지퍼의 안쪽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자, 우리가 지퍼를 분해를 해서 달 거예요. 자, 딱 지퍼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닫혀 있죠.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끝쪽 여기를 잘라줍니다. 자, 크로스 가방의 경우에는 이 30cm 지퍼가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많이 자르면 안 되고, 여기 끝부분 보시면 여기 마무리되어 있는 데 있죠. 그 위로 그냥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지갑의 경우에는, 자, 길이에 맞춰서 이거를 조금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갑.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지퍼가 다 쓰이지 않죠. 자,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는 한 요만큼 정도? 자, 이 지퍼 옆면 반반 오는 정도만 이렇게 잘라놓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놨어요. 자, 안쪽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지퍼 잘라주고 얘를 뒤로 쭉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달아줄 겁니다. 자, 지퍼는 잘라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웨이드 안감을 조금 잘라줘야 되는데, 자, 이 폭은 1.5cm가 가장 적당합니다. 1.5cm로 잘라주시고, 자, 이 길이는 이 지퍼 끝하고 끝이 대고 조금 남는 만큼, 이렇게 남는 만큼 이렇게 길이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은 1.5cm예요. 1.5cm, 이 길이는 지퍼의 길이에서 조금 더 양쪽으로 한 1cm 정도 나오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러면 얘를 떼서, 자, 이렇게 떼서, 자, 여기 안쪽으로 표시해 놓은 데 있죠. 그거를 바라보고 여기다 붙여주는데, 자, 어디에다가 붙여줄 거냐면, 자, 지퍼도 보시면 가이드 라인이 있어요. 자, 여기 금속 있는 부분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선으로 꼬매줄 거기 때문에 이 선 다음, 자, 여기에 있는 선. 자, 자세히 보시면 선이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다가 얘를 붙여줍니다. 자, 1cm 나오게. 자, 이렇게 됐고요. 얘를 쭉 해서 붙여줍니다. 자, 틀리면 떼면 떼져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 지퍼가 울지 않게 얘를 쭉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양쪽 끝으로 이렇게 나오게. 자, 이렇게 붙여줬고, 자, 얘를 가지고 와서, 자, 저는 지금 한쪽을 해놓은 상태예요. 저는 한쪽을 해놨는데, 자,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잘린 쪽 말고, 지퍼가 이렇게 잘려진 쪽 말고, 이게 끝에 마무리감 있는 쪽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옆면을 할 때 이 지퍼를, 여기 지금 표시링이 달려있을 겁니다. 표시링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 띄고 그 밑에서부터는 이제 옆면을 연결을 해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6칸 아래로 가야 되는데, 자, 표시링부터 쭉 내려가서 7번째, 여기가 7번째입니다. 7번째 끝에 쪽에 여기 이 마무리감이 올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해줍니다. 요거를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1, 2, 3, 4, 5, 6, 7. 자, 7번째 여기 V코 있는데, V코, 자, 이렇게 6번째 올라가는 7번째 V코 여기에다가 이 마무리감 있는 게 올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얘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기 마무리감 있는 쪽에 이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얘도 똑같이, 자, 표시링 기준으로 둘, 넷, 여섯 하고 7번째. 여기가 7번째입니다. 7번째, 얘가 위치할 수 있게. 둘, 넷, 여섯, 7.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짧은뜨기 위로 이 지금 보이는 금속이 딱 나올 수 있게끔 딱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잡아서 얘가 그럼 뒤에서 이렇게 붙여지죠. 그럼 요렇게 그냥 붙여 놓으시면 돼요. 붙이고, 자, 표시링은 빼지 마세요. 자, 이따 옆면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자, 요렇게 잡아서 붙여줍니다. 자, 특히 여기 코너 부분에 얘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뜨게 이쪽이 떠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다. 자, 끝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이 조금 구겨질 거예요. 이 안에 이 스웨이드 지퍼가, 아니 스웨이드 안감이, 그거는 구겨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구겨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쭉 따라서 붙여줍니다. 자, 지퍼가 달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떨어져 있어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이 미숙한 상태에서 얘가 고정이 안 된 거를 달아주려고 하니까 바느질이 어렵습니다. 사실 딱 붙어 있는 거를 그냥 선 따라서 바느질 하는 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서 지금 이렇게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은 조금 이렇게 구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모서리 안쪽까지 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붙입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돼 있는 바로 위에 금속이 이렇게 딱 보이게끔, 이 금속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요. 금속은 다 밖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얘가 또 너무 이렇게 밖으로 나와도 안 됩니다. 딱 요 정도 될 수 있게 해서 쭉 붙여줍니다. 자, 이쪽 모서리 끝까지 갈 수 있게 여기가 조금 구겨져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안감을 붙이면서 얘는 다 가려질 겁니다. 자, 좀 잘못 붙이면 얘가 떼지니까 잘 잡아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놓고 이 상태에서 바느질을 하면 완전 바느질이 쉬워집니다.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자, 일반 바늘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실. 자, 옷 꼬매는 실인데, 실의 컬러는 이 지퍼의 컬러하고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지퍼하고 딱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많이 톤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색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두 줄을 잡아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이 됐어요. 자, 한 줄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줄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가시냐면, 자, 반대편 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표시링 기준으로 7칸 내려갑니다. 7코를 내려가는 거예요. 1, 2, 3, 4, 5, 6, 7. 자, 7번째가 여기인데, 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는데, 자, 여기 지퍼 있는데 가이드는 어디냐면, 자, 우리 여기 지퍼가 있죠. 자, 아까 스웨이드 안감 붙일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퍼가 있고, 자, 지퍼 바로 옆에 이렇게 한 줄이 있습니다. 요거 제일 가까운 여기 첫 번째 줄, 얘가 바느질을 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스웨이드 안감은 여기 두 번째 줄에다가 해줬어요. 자, 화면에서도 좀 잘 보이고 육안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이 줄, 얘가 첫 번째 줄입니다. 여기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을 거니까 그 줄에 맞춰서 넣어주고, 자, 7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쭉 당기지 마시고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6번째로 가는데, 자, 얘 바늘을 넣을 때도 이 가죽을 뚫으면서 바느질을 하면 바느질이 어려워요. 공간에다 넣어야 되는데, 자, 공간이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몸쪽에 있는 V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V코, V 돼 있는 바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으면 공간으로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뚫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여기 조금 남겨놨었죠. 자, 얘가 두 줄이니까 이 두 줄 사이로 바늘을 넣으면, 자, 이렇게 넣으면 자,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딱 시켜주고, 그 다음은 이제 따라서 가면 돼요. 자, 지퍼 길은 제가 알려드렸고,
자, 한 코씩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도 여기 몸 쪽에 있는 V코 오른쪽 이렇게 오면 예, 가죽실을 뚫지 않기 때문에 이 바늘 통과가 엄청 잘 돼요. 자, 요렇게. 자, 여기 V 있는 오른쪽. 그러니까 위에 V코 만나는 이 부분.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이거를 이런 데 넣고 막 이런 데 넣고 하면 얘를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늘 넣는 게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도 바느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공간으로 편하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뒤에서 앞으로 올 때도 똑같이 해줍니다. 자, 진짜 이렇게 달면 바느질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잘 예쁘게 달아집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미리 1차로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쉬워져요. 이거 표시링은 빼지 않습니다. 자, 얘는 한 코씩 이동하면서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자, 바느질이 완전 쉽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을까? 좀 연구를 했더니 딱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는데 이게 어려웠다고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쭉 바느질을 해주시면 자, 완전 빨리 다루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마지막까지 쭉 해주는데 자, 이쪽 부분에서 제가 마무리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바느질을 해서 쭉 왔고요. 아마 바느질을 하시는데 아마 되게 쉬우셨을 겁니다. 얘가 먼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턱 넘어서 자, 여기 사각형 돼 있는 라운드 지나서 내려오고 있는데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1, 2, 3, 4, 5, 6, 7, 7번째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V코 있는데 거기 오른쪽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통과하고 지퍼 여기 첫 번째 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면 실과 바늘이 완전 부드럽게 통과를 해요. 자, 뒤에서 앞으로 올 때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까지 내려왔습니다. 7번째까지 내려왔으면 자, 여기 한 번 더 6번째 가서 한 번 더 한번 가줄게요. 자, 이런 데 한 번 더 가주는 거는 자,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 부분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야지, 단단하게 돼야지 지퍼가 예, 이게 안정적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해주고 매듭 지어준 다음에 자, 여기 지퍼 안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바느질 완전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해주시면 되고 실은 다 해줬고 이제 지퍼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퍼를 넣는 부분은 자, 지퍼 여기 보시면 여기 큰 쪽이 있고 이렇게 작은 쪽이 있죠. 자, 여기 큰 쪽이 지퍼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요렇게 잡고 자, 요렇게 잡고 지퍼를 올려주시면 돼요. 자, 얘 기준을 잘 찝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마무리감 있는 부분 있죠. 얘랑 딱 맞닿게 이렇게 놓고 자, 얘를 접어서 쭉 내려가서 봅니다. 자,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퍼를 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끼워졌죠? 얘를 쭉 가줍니다.
그러면 짠 하고 이렇게 지퍼 다는 부분이 다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옆면하는 부분이죠. 자, 옆면은 본 영상 보시고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제가 약간 팁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옆면 연결하는 거 쭉 해보고 몇 코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제가 그 시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을 만들어서 쭉 오고 있는데요. 자, 원래 본 영상대로 하면, 자, 여기 3코 줄여서 1코 만들어준데 여기 표시링이 걸려 있을 건데요. 자, 얘 기준으로 양쪽 1코씩 빼기 전까지 이 연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 얘 기준으로 2코를 남겨놓기 전에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옆면을 하면서 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는 쪽이 이쪽이 많이 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자, 1코를 양쪽에 1코씩을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은 그냥 해주시고, 만약에 조금 거기까지 하면은 이쪽이 좀 튀어나올 것 같다, 혹은 쑥 들어가 볼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표시링 달린 기준으로 양쪽에 2코까지 남겨놓고 그 전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실을 쭉 빼줍니다. 실은 1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줬고 쭉 빼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총 5코가 남아있을 거예요. 1, 2, 3, 4, 5. 자, 5코를 이렇게 통감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겉에 한 줄 여기 잡아서 V코 중에 밖으로 보이는 한 줄씩 잡아서 얘를 실을 쭉 연결을 해서 오므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쭉 한번 당겨주시면 얘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면서, 자, 이쪽이 울지 않고 이렇게 판판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꼬리실은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꼬리실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 자세한 내용은 다 본 영상에 있는 거고, 저는 그 부분 포인트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옆면 울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법 보여드렸습니다.